제가 지난달에 뵀던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자, 이 사진 영상이 뭐였냐면요, 제 NFT랑은 관계없는 제가 자막을 넣었는데 지난 5월 23일경에 이게 초승달하고 금성하고 만났던 장면을 이게 한 초저녁 달이 초승달 8시 밤 8시쯤에 어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인터넷에 올렸던 그 기사로 기고를 했던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마음이 힘들다고 하늘을 많이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 그림도 있다. 이걸 좀 저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이거 NFT 강의할 때마다 지금 써먹고 있고요. 그리고 6월에 딱 한 달 만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거 이따가 뭐 좋은 일이 있으실 텐데 제가 잠깐 한 10분 동안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거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찍은 거. 네. 네. 지금은 일단 NFT 강의 하겠습니다. 네. 자, NFT 하기 전에 제가 기사 한 2분, 3분 안에 들어오는 인터넷 기사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그 기사가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3D 프린터 혹시 아세요?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이제 4차 산업에 가장 핵심으로 쓰여질 한 기술인데 실제적으로는 여러 군데 쓰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기대하는 게 많은 아픈 환자들 장기 이식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술로 딱 내 몸에 딱 맞는 장기가 장착이 될 수도 있는 그 사용이 되는데 또 집 짓는 데도 3D 프린팅 기술이 사용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갖고 온 내용은 집 짓는 데 사용되는 3D 프린팅이에요. 근데 왜 3D 프린팅 이 기사를 뜬금없이 올렸냐, NFT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사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원하는 모습 그대로 물건을 출력하는 3D 프린터, 이제는 집을 짓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2층 건물을 3D 프린팅 기술로 완공했는데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홍성우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의 한 사무실, 평범한 2층 건물. 내부 역시 일반 사무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2층 사무실의 기본 뼈대는 3D 프린터로 만들었습니다. 기본 뼈대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 단 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적은 30평 99제곱미터. 3D 프린터로 만든 기역자 벽체 10개를 사용해 건물의 기본이 되는 골조를 세웠습니다. 나흘밖에 걸리지 않은 기간도 기간인데 비용 절감은 더 놀랍습니다. 2층 사무실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8,300만 원. 창호와 바닥, 전기 등 내부 공사가 전체 비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기본이 되는 골조 공사는 단 2명의 인원으로 700만 원도 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너무 상승이 돼서 그 공사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일반인들이 자기 집을 지을 때 부딪히게 되는 많은 진입 장벽들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 인증과 안전기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람이 주거하는 건물을 상용화할 수 없고 만들어도 표본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국내 현실입니다. 여러분, 법이 없습니다. 아직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4차 산업이 지금 현재 4차 산업 딱 들어와 있는 시점은 아니에요. 그죠?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AI 인공지능 지금 개발 엄청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단시간에 되는 건 없고요. 실질적으로 5G가 들어오려면은 5G가 상용화 전체적으로 돼야 그 드론 같은 것도 다 뛸 수가 있고 자율자동차도.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우리 부산에서 그때 행사했었죠. 28년 정도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우리는 4차 산업을 또 알아야 우리 회사랑 또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이었고요. 천천히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NFT가 인사드립니다. NFT가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NFT가 저는 네, NFT가 자기를 non-fungible 토큰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non-fungible 토큰 뭐냐면
나는 대체할 수 없는, 대체를 하지 않는 토큰입니다. NFT.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얘기합니다. NFT는. 그럼 대체 가능한 토큰을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바로네요. 바로 네, 펀저블 토큰이에요. 보셨죠? 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 오시는 분. 여기서 펑저블과 넌 펑저블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체 가능한 것과 대체 불가능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5만 원 거가 뭐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교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체가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여기 그림 뭔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네. 얘네들도 그러면 서로 교환이나 대체가 될까요? 자신 있게 말씀. 되죠. 다 화폐의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교환이 되겠죠? 같은 애들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등기권리증 한번 보세요. 등기권리증 겉으로 보기에는 호수만 다르지 똑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대체가 될까요? 교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용도 가치도 들고. 맞습니다. 등기권리증 안에 들어있는 실물 자산에 대한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느 아파트, 뭐 제 소유, 뭐 회원님 소유에 저는 뭐 담보를 많이 잡고 아파트를 구매하고 회원님은 현금으로 구매하고 이 내용 하나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소유주도 다르고요. 그래서 얘네 겉으로 보기엔 같아도 등기권리증은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네. 남자 네, 회원님들 좋아하세요? 네. 여기 이 7번 축구는 몰라도 이거 모르는 분 없으실 거예요? 누구 유니폼 같으세요? 맞아요. 손흥민. 여기 사인이 막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조금 여러분 조금 고민 좀 하시라고 보세요. 이거 누굴까요? 임영웅도 축구 엄청 좋아해요. 아시죠? 임영웅이 그 대표팀 축구 시축을 하고 여기다 사인을 했어요. 여러분 요거 교환 혹시 하실 거예요? 안 하죠. 그럼 난 손흥민 사인 유니폼. 와, 임영웅 유니폼. 막상 막하네요. 가격이 다르겠죠, 가치가. 뭐 물론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손흥민과 임영웅의 사인이 들어있는 이 유니폼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누군가는 바꿔주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안 바꿔주실 거죠. 그렇죠?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넌 펑저블 토큰은 아까 인사했어요. NFT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오른쪽. 네. 맞죠? 교환이 안 되는 거. 네, NFT가 바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NFT는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갔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꼭 해야 돼요. NFT는.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 전자식으로 암호화한 자산을 그냥 토큰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토큰을 지급 결제의 수단으로,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자연스럽게 지급 결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다른 화폐와 토큰과 교환이 가능해지는 것, 앞에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토큰과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FT일까요? NFT일까요? 여기 보세요. 네, 앞에서 그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암호화폐 서로 교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FT, NFT 누굴까요? FT. 맞아요. FT예요. 교환이 안 돼요. 여기 옆에 임영웅이나 이런 것처럼 이 자산이 그러면 불가능하면 NFT.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큰으로 디지털 자산, 전자자산 디지털화 돼 있는 토큰이 교환이 자유롭게 되는 건 FT. 자유롭게 되지 않는 건 NFT. 안 되는 이유는 그 하나하나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자, NFT는 Non-Fungible Token. 쉽게 NFT는 ID, 보유번호, ID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 아토 계정 가지고 계시죠? 여기 새로 오신 회원님도 이제 아토 아이디 받으실 텐데 이렇게 모시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친한 분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면은 회원님의 아이디를 같이 공유해서 내 거 줄게 해서 같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얼굴 이름 하나에 아이디 하나, 그죠? 아무리 사이 좋은
지사장님, 원장님, 부부도 하나 가지고 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NFT도 보유번호가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 하나에 아이디가 다 우리 아트 플랫폼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 이걸 NFT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고유번호로 돼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유일한 하나인 거잖아요. 그 하나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디지털 자산을 NFT라고 보시면 돼요. NFT는 FT, 그 암호화폐, 일반적인 암호화폐처럼 아주 많이 발행하지 않아요. 소량 한정 발행을 하는 거예요. 10,000개, 한 개부터 뭐 10,000개, 많이 발행하면 20,000개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NFT는 그 하나하나에 대한 희소 가치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디지털 상에서 희소성을 부여해주는,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주는 디지털 자산 기술을 NFT라고 보시면 되고요. NFT는 실물 자산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따가 요 잠깐 수업 끝나고 지난달에 우리 클램 미라님 기억나시죠? 클램 거기서 우리 NFT 발행했잖아요. 그거 제가 어제도 다시 확인했는데 오픈시에 여러분이 지난달에 발행했던 NFT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걸 제가 아까 다 캡처해서 사실은 가져왔어요. 너무 감사의 마음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현장에서도 바로 NFT 할 수 있는 거고, 추상적인 것든 실물이 아니어도 다 뭐든지 디지털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NFT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NFT는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돼 있어요. 미디어 데이터, 메타 데이터, 스마트 계약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 미디어 데이터는 뭐냐면요, 이 작품 원본이 미디어 데이터예요. 그냥 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기본 이론이니까 이렇게 딱 우리가 볼 수 있는 내 NFT의 실물, 이 디지털 파일 보이는 이것이 미디어 데이터인데요. 이 미디어 데이터는 용량이 좀 커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파일뿐만이 아니라 영상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영상. 그래서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블록체인상에 저장이 안 되고요. 블록체인 외부 매체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예전에는 HTTP라고 해서 중앙 집중형 주소가 그렇게 돼 있는 곳에 저장을 했었는데, 요즘에 NFT는 다 탈중앙화된 분산형 저장 매체인 IPFS를 사용해서 이 NFT를 저장을 해요. 블록체인 외적인 곳에 저장을 해놓은 이 원본을 미디어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럼 두 번째 메타 데이터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봤던 그림 있죠. 그 그림이 원숭이에요. 그 원숭이에 대한, 요거는 이제 다른 거지만 이 원숭이에 대해서 설명을 조곤조곤 해놓은 게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데이터라는 것도 이렇게 IPFS 통해서 얘도 역시 블록체인 외적인 곳에 다른 데이터 창고에 저장을 하는 것이 바로 메타데이터거든요. 그 메타데이터는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그 등기권리증, 우리 실물 아파트 등기권리증 보면 소유주는 누구인지, 주소는 어디인지, 뭐 그 안에 어떤 서로 그 내용이 자세하게 누구한테 내가 구매를 했고 이런 게 다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됐고 다 기록이 돼 있죠. 자세하게. 이 내용을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NFT를 그저 그냥 넓은 범위로 블록체인상에 저장된 등기 권리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FT는 등기 권리증입니다. 네. 그리고 이 메타데이터도 외적인 장소예요. 블록체인 안에 아니고 그 외적인 장소에 저장이 되는데, 블록체인의 용량이 한 블록의 용량이 크지가 않아요. 이제 제가 7월 강의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는 대부분이 이더리움 체인에서, 블록체인에서 발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내에서도, 블록체인에서도 NFT가 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1메가였는데 한 블록이 10분마다 생성되는 그 블록이 1메가였는데 지금은 한 3메가까지 용량이 좀 커졌어요. 그것은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블록의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NFT는 메타데이터까지는 일단 블록체인상에 저장이 안 된다. 그러면 블록체인상에 저장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를 쉽게 자판기라고 표현을 해요. 이 자판기는 여기 안에 프로그래밍 코드화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면서 좀 간증이 나서 포카리스웨이트인가 봐요. 이게 뭐 1,200원이에요. 여기 세팅되어 있는 가격이.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1,000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0원 넣고 이게 너무 먹고 싶어. 눌러. 그러면 얘가 나오죠?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데요? 좀 주문 안 돼요? 아, 200원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 프로그래밍이 미리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호소를 해도 기계가 말을 듣지는 않죠. 그죠? 컴퓨터는 기계는 인간화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호소해도 200원을 더 넣어야 저에게 이 시원한 음료수를 내어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가격이 800원이에요. 그럼 제가 1,000원을 넣어요. 그러면 얘는 이게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무엇도 같이 나올까요? 얼마가? 200원이 같이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기계와 다 프로그래밍 세팅이 돼 있어요, 미리.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이용을 해요. 또 결국은 마음이 맞으면 계약이 되는 거고, 우리들이 마음이 안 맞으면 계약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바로 이 계약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NFT를 회원님하고 마음이 맞으면 제가 판매를 해요. 그러면 제 소유권자 조영애에서 회원님 앞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소유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소유권이 양도되는 거. 그리고 제가 만약에 NFT를 처음 발행을 했으면 원작자죠, 제가. 이 발행한 원작자가 저를 빼놓고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작품이 좋아서 막 NFT 거래를 해요.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여기다가 아우 나 이거 원작에 이게 판매가 될 때마다 로열티 나한테 원작자에게 10% 달라고 여기다 코드 이렇게 세팅을 해놔야지. 그러면 이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막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저한테 10%가 거래되는 금액의 10%의 수익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때 비로소 블록체인상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저장이 돼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이 잘 되는 곳은 디파이, 금융, 거래잖아요. 지금 돈이 오고 가는, 그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블록체인상에 이제 저장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NFT 하나 보세요. 오픈시. 아시죠? 오픈시 어딘지? 네. 이게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NFT 거래소예요. 지금은 블러라고 있는데 지금 아무튼 오픈시가 다 알려진 곳이에요. 이 원숭이 기억나시죠? 아까 원본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미디어 데이터. 이 아이의 이름은 아이디는 11769 이렇게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죠? 다 이렇게 고유번호가 하나씩 다 붙어 있고 그때 제가 조사했을 때 가격은 11,176 이더였습니다. 이더리움. 엄청 비싸죠. 이더리움 지금 한 300만 원 되나요? 곱하기 300 해보면 이거 비싸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NFT의 구조가 지금 앞에 설명해드렸던 거 다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단 오픈시에 가서 제가 이 원숭이를 주소, 제가 내 원본이 미디어 데이터가 도대체 외부 어디에 저장돼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주소를 제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여기를 오픈시에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이더 스캔,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이더 스캔에 다 거래 내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더 스캔에 갔더니 계약이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계약이 읽어봐라. 너 컨트랙터 내가 구매한 게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제가 여기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토큰 URI라고 해서 아까 그 고유번호 있죠. 이 아이의 고유번호가 1176번이었죠. 그래서 1176을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까 그 원본이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고 네 원본 여기에 있어 라고 주소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직도 제가 제 NFT 제 이미지를 아직 못 보고 있는 거예요. 3단계의 구조죠. 아까 스마트 컨트랙트 이제 메타데이터로 이제 이게 넘어갈 거예요.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그래서 이 주소로 제가 한번 다시 가봤어요. 가봤더니 아까 그 NFT 그 원숭이 있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원숭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IPFS라고 돼 있는데 여전히 네 원본은 여기 이 주소에 있어 라고 메타데이터 안에 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소가 IPFS죠. 그래서 제가 IPFS 이 주소를 해서 들어가 봤더니 제가 노트북에 이게 없었거든요. 이 앱이. 그래서 이걸 깔았더니 비로소 제가 NFT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HTTP에서. 그래서 IPFS 이 확장 앱을 제가 깔아서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메타데이터에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원숭이 기억나시죠? 네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눈은 와이드 아이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입에는 뭐 카주라고 뭘 물었어. 여기 등. 그 원숭이의 등 백그라운드에는 오렌지색이야. 기억나시죠? 여기 옷은 스트라이프, 체크 무늬를 입었어. 네.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뭐냐면은 펀은 이거 원숭이니까 털 같은 거잖아요. 좀 태닝 같은 걸로 했어 이거. 그 다음에 여기는 모자, 모자에는 선장 있죠. 마도로스 모자를 썼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메타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모르겠어 해서 제가 요 주소로 들어가 봤더니 비로소 제 NFT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제가 NFT를 구매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어디에 있나, 내 원본이 어디에 있나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서 주소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소를 따라 클릭해 보니 이렇게 원본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원숭이는 뭐냐면 BAYC라는 아시죠?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이라는 NFT예요. 여기 스마트 한번 보세요. 여기 스마트 컨트랙트, 소유자 정보 이렇게만 돼 있고 메타데이터 여기 주소가 있는 거죠. 주소.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에도 이미지가 어디 있는지 두 번째 주소. 그리고 미디어 데이터는 이렇게 걸러 왔더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구조가 돼 있어요. 자, 조금 아까 보신 원숭이 BAYC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은 일단 현재는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긴 했지만 커뮤니티를 21년도에 커뮤니티를 굉장하게 견고하게 시작을 하면서 이게 여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외국 가수 나왔어요. 네? 맞아요. 마돈나가 이 BAYC 이 원숭이를 구입을 했어요. 6억 원에 21년도에.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더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의 어떤 그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요. 원숭이들이 21년도에는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죠. 코로나 시대에 그때 돈을 엄청 많이 암호화폐로 원숭이들을 벌었는데 돈을 쓸 곳이 없는 원숭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은 많은데 할 일도 없으니 우리들끼리 아지트를 만들어서 지하로 내려가자 하는 게 이 스토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NFT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들이 많이 구매를 해서 커뮤니티 안에서 그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거든요. 이 마돈나 얼굴 대신에 SNS에 이걸 걸어놓고 많은 유명인들이 다 이렇게 하면서 부자들의 행진이 시작이 됐던 게 바로 이 NFT. 이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소유하고 싶잖아요. 너도 소유했어? 나도 이거 살 수 있어. 이렇게 과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구매를 하면서 이 NFT 커뮤니티가 이렇게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안에서 이 NFT를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이 안에서 활동할 때 서로의 낙서를 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 활동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세계적인 유명한 컨퍼런스, 또 이것을 전시하기도 하고 하면서 실외에서, 안에서 디지털 세계 외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들은 또 확장성이 너무 좋은 게요. 이렇게 혈청을 먹으면 이상하게 생겼죠. 혈청을 먹으면 돌연변이로 변하는 돌연변이 요트클럽 또 10,000개가 발행이 되고요. 또 심심하니까 강아지를 키우라고 애완견 요트클럽 또 20,000개 발행을 해서 10,000개는 뭐 판매하고 10,000개는 이거 BAYC 보유자들에게 주고 이렇게 확장성을 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적재산권 인정. 이 BAYC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디다스나 이게 이렇게 트레이닝복 같은 경우에 원숭이 그림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판매하는 실물 자산이거든요. 실제 상품. 그리고 여기 보세요. 또 와인 농장을 운영하는 어느 개인은 이 소유자는 이렇게 와인
만들어가지고 원숭이 자기가 구매한 것을 이렇게 다 붙여요, 상표를. 그런 다음에 판매를 해서 자기 수익을 내요.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NFT는 이게 제가 원작자예요. 이걸 제가 만든 NFT인데 제가 이 원작에 대한 원본에 대한 그 뭐라 그러지, 특허권, 소유권 외적인 지적 재산권, 저작권 이걸 제가 드렸나요? 안 드리죠. 저한테 이 10%가 돌아오잖아요, 로열티가. 그런데 이 회사는 BYC 소유하고 있는 유가랩스는 왜 가능할까? 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자기 자산을 불려나가면은 이거 법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지적재산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저작권을 준 거예요.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저작권을 같이 주면서 오히려 더 기업이 확장해 나가고 개인도 더 기업으로 본인의 수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줬기 때문에 BYC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된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원작자면 이거 제 수익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오히려 그걸 더 뭔가를 포기했더니 이렇게 더 많이 확장하게 되면서 기업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크립토 펑크인데 이것도 역시 프로필 사진이요. 이것도 처음에 17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유가랩스 아까 BAYC 회사가 다시 인수를 하면서 역시 여기에서도요 지적재산권까지 같이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 넘겨주면서 이것도 확장이 더 되기 시작했어요. 이 크립토 펑크의 특징도 10,000개가 나왔는데 캐릭터가 5개예요. 종류가 남자, 여자, 좀비, 유인원, 외계인. 이게 이 모양이 5개의 그림이 캐릭터가 있어요. 그런데 NFT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디지털 자산이면서 희소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중에서 만들어진 10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희소 가치가 있을까요? 네. 적으니까. 그렇죠? 가장 적게 10,000개 중에 가장 적으니까. 여기 보시면 알아요. 좀비는 88개에서 17,700달러, 유인원은 24개 발행됐고 5,700달러 거래되던 시점에, 그리고 여기 외계인은 9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8,500달러에 거래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희소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자산에 대한 가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NFT가 크립토 펑크가 이 안에서 장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총 7개가 전부예요. 근데 이 8348번은 모든 액세서리 다 장착한 유일한 NFT예요. 그러면 얘도 굉장히 고가겠죠. 여기 보면 담배 있고요, 귀걸이 있고요, 모자 있죠. 또 뭐 있나요? 안돼. 선글라스도 보이시나요? 여기 수염이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 하얀 게 이빨이래요. 다 모든 것을 장착하고 있는 유일한 NFT. 얘도 가치가 있는 애예요, 자산으로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보세요. 비자 카드도 조금 아까 크립토 펑크, 그리고 이제 티파니, 일반적인 이런 그냥 액세서리는 가격이 뭐 좀 저렴할 수도 있는데 티파니라는 게 들어가면 조금 고가가 되잖아요. 많이 고가죠. 맞아요. 조금이 아니 많이 고가네요. 이렇게 실물 자산에 본인들이 구매한 NFT로 실물 자산으로 해서 판매할 정도로 이렇게 확장성을 높여나가는 건 지적 재산권을 같이 줬기 때문이에요. 이 그림 보셨죠? 이것은 매일 첫 5,000일이라는 비풀의 작품. 디지털 아티스트인 비풀이 21년도에 이게 그러니까 매일 하나의 디지털 작품을 그림을 그려서 올려요. 매일 한 장씩. 그것을 5,000장이 모여졌을 때 13년 7개월 동안 그린 5,000장이 디지털 파일이 모여졌을 때 이것을 한 장의 콜라주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 한 장을 NFT 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이 한 장의 NFT 작품이 21년도에 785억 원에 이게 경매 낙찰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빗불은 제2의 매일 첫 5,000일을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13년 7개월 걸렸으니까 나머지 앞으로 10년 이후에 또 두 번째 5,000장이 또 한 장의 NFT로 나올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건 조금 특별한 건데요. 올 보시면 3월에 그 코로나 때문에 4년 동안 그런 일반적인 외부 행사가 없었는데요.
아트바젤 홍콩이라고 해서 갤러리들이 전 세계 갤러리들이 참가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참가를 했고 동양 최대의 아트 페어인 홍콩에서 홍콩 아트바젤이 열렸거든요. 이때 조금 전에 보신 비풀 있죠. 그 비풀이 작품을 하나 출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는 NFT도 같이 작품을 전시했어요. 그게 바로 맨 처음에 기사 봤던 3D 프린팅으로 제작이 된 S2122라는 작품인데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조각상이에요. 조각상인데 2122년도에쯤 가면 아직 멀었죠. 지구는 어떻게 됐을까? 환경은 어떻게 될까? 환경을 좀 보호하자는 어떤 경고성 메시지가 있는 작품, 디지털 조각 작품을 만들었고 이 조각 작품을 NFT 한 다음에 이것을 전시도 했는데요. 이게 중국 박물관 미술관에 117억 원에 판매가 됐어요. 이게 바로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이 안에가 폐허가 되는 어떤 건물 같은 걸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NFT도 3D 프린팅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기후. 정말 환경 우리 많이 아껴야 될 것 같아요. 경고성. 자, 그리고 또 4월에 같은 이 행사 기간 동안에 비플의 작품이 같이 전시가 됐거든요. 이게 전시가 됐는데 이거는 21년도에 나온 거예요. 휴먼 원이라는 작품인데 340억 원에 이 NFT가 판매가 벌써 됐던 작품이거든요. 이것은 메타버스에서 태어난 최초의 인간을 형상화한 NFT고 블록체인상의 NFT가 저장이 된다고 그랬죠. 블록체인 기술로 매일 이것을 이 뒤에 배경이나 이 휴먼원 뒷배경을 이 비플이 계속 블록체인을 이렇게 계속 코드를 바꾸면서 배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플이 자기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 작품을 매일매일 새로 생성해내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격 조정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뒷배경이 달라졌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NFT인 거예요. NFT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많은 어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혹시 여러분 그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패션 브랜드 아세요? 디올 아시죠? 디올이 올 5월에 멕시코에 아주 유명한 이제 지금은 현재 없는 작고한 그런 미술 작가가 있거든요. 멕시코에 프리다 칼로라는 작가가 있는데 크리스찬 디올 하면 굉장히 유명한 패션 잡지죠. 패션 브랜드잖아요. 거기서 5월에 이 프리다 칼로를 위해서 평소에 살아생전에 프리다 칼로가 입었던 의상으로 이번에 패션쇼를 크게 했어요. 근데 이게 NFT랑 무슨 연관이 있냐 했더니 이렇게 어느 유명한 분이 CEO가 이 프리다 칼로가 생전에 그렸던 불길한 영웅들, 유령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시가 그냥 작품 그림 그린 요만한 그림에 그린 거예요. 그게 143억 원짜리거든요. 프리다 칼로는 죽은 다음에 사후에 이 모든 작품이 국보로 지정될 정도로 멕시코에서는 완전히 우상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한 CEO가 그 작품을 불살랐어요.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불살랐어요. 왜 불살랐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 암호화폐 사업가가 멕시코 유명 화가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대체 불가 토큰 NFT 형태로 팔겠다며 원본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업체 창업자인 마르틴 모바라크는 지난 7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프리다 칼로의 1944년 작품 불길한 유령들을 불태웠는데요. 해당 그림의 가치는 약 1,000만 달러, 우리 돈 143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모바라크는 이 작품의 고해상도 디지털 버전을 10,000개의 NFT로 만든 뒤 한정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프리다 칼로 박물관과 안면 기형 어린이를 위한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단하죠. 왜 원본을 왜 불태웠대요? 봐봐. NFT 하려고. NFT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그 목적은요. 이렇게 불사르고 있는 원본을 143억 원을 포기한 이유는 여기 보세요. 전통 예술.
그리고 전통 예술이죠 이게. 이 원본이 디지털 NFT 사이의 다리를.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 프리다 칼로를 추모하는 모든 일에 원본은 뭐 해킹당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위변조할 수도 있는데 이 프리다 칼로를 오히려 NFT 작품을 NFT 하면 불멸 절대 해킹 위변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 예술과 디지털 예술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 역할을 하겠다 하면서 NFT를 한 다음에 원본을 부잘랐다고. 참 앞으로 우리 NFT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한 거고요. 우리나라도 우리 회사도 NFT 이제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일단 처음 보신 대로 PFP 프로필 사진용 NFT 나오는 거고요. 이 컬렉터블은 NBA가 이제 미국 농구예요. 미국 농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조던 아시죠? 잘 이름은 들어봤죠. 이게 마이클 조던이나 이런 유명 선수들이 리브론 제임스 뭐 이런 유명 선수들이 농구하면서 이렇게 한 30초 짧은 영상, 뭐 슬램덩크 이런 영상들을 이제 NFT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카드로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컬렉터블은 그냥 이것도 또 지금도 많이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내에서 우리 회사도 이제 메타버스로 갈 건데 메타버스 내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NFT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어떠한 거기는 블록체인이 아니니 무슨 일이 있을 때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게 NFT니까 메타버스 안에서도 크게 잘 사용이 될 거고요. 디파이에서는 실질적으로 NFT 전문 이 금융 플랫폼 NFT 파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NFT를 내가 가지고 있는 NFT를 맡기고 암호화폐를 대출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 코로나 시절에 대학 졸업 증명서나 또 실질적으로 학위증을 NFT화해서 줬고요. 그리고 명품은 좀 귀한 거죠. 고가기 때문에 명품 보증서에 NFT를 해놓으면 이거는 더 확실한 내 소유권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신세계백화점이 가장 많이 커뮤니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더 신세계백화점 많이 이용하라고 어떤 특전을 주는 거예요. 회원권 납치. 그리고 이제 STO, 토큰 증권이라고 이름이 명명이 되고요. 23년이니까 24년, 25년쯤에는 이제 조각 투자예요, 일종의. 부동산 이 건물 큰 거를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걸 다 토큰 잘라요. 조각으로 내서 그 하나하나씩 우리가 구매할 수가 있는 거고,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 우리 회사도 제주 호텔 얘기 나왔었죠. 제주 호텔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건물을 다 쪼개서 토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7월이 되면은 7월 8월 되면은 더우니까 싸이가 특히 요즘에 그 공연을 많이 하죠. 그 공연할 때 이 안포 교회를 막기 위해서 또 콘서트 티켓도 NFT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많은 기업, 많은 NFT를 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은 NFT와 같이 연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이제 아토 신전산 나오면 NFT 품도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NFT가 무엇인지 잘은 몰라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중을 해주시면 분명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